작년 2018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 케플러 법칙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좀 꽤 어렵게 나온, 굉장히 어렵게 나온 수준으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위성 A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점 P는 두 궤도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A의 속력은 P에서가 가장 빠르고, 그러면 이제 A의 입장에서는 근일점이 되겠죠. 그리고 B의 속력은 P에서가 가장 느리다. 그 말은 B의 입장에서는 P점이 원일점이 되겠습니다. 표는 AB의 공전 주기와 행성에 의한 만류 인력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했습니다. 일단 기억 볼게요. P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속도는 무엇으로 구하느냐? 가속도의 법칙으로 구하면 됩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그래서 ma = f를 쓰면 돼요. 근데 가속도를 구할 때는요, 굳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로 바꿔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속도 자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는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로 ma = f. 이때 요 m이 중심에 있는 천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돌고 있는 위성의 질량은 날아가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A든 B든 ma = f로 해보면 A의 질량 혹은 B의 질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뭐하고만 관계 있냐면 중심에 있는 천체와의 거리하고만 관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심에 있는 천체의 질량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요 가속도는요, 중심에 있는 천체만 같으면은 그 위성의 질량이 얼마든지 간에 그 중심에 있는 천체와의 거리만 같으면 가속도는 같습니다. 오로지 거리하고만 관계 있고요. 그리고 요 식은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요 식 자체는 원 운동이든 타원 운동이든 다 적용되는 식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케플러 법칙 유도할 때는 원 운동이라고 가정하고 했었잖아. 그 식은 이제 원 운동일 원 궤도일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요 ma = f는요, 저 a가 구심 가속도란 말을 제가 안 했잖아요. A는 그냥 일반적인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원 운동이든 타원 운동이든 다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 할 때 가속도 구할 때는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P점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P점에서. 그럼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는 같아요. 뭐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습니다. A의 질량, B의 질량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ma = f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역은 EF다. 이게 좀 푸는데 오래 걸린다. 시간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기역을 구해야 되는데, 기역은 A가 받는 만류 인력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에서 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거리하고 요 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전부 다 이제 좀 미지수로 임의로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뒀냐면,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두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저는 R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두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를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A에 작용하는 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로 한번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일단 밑에다 좀 적을게. 풀이는 기역 나누기 F를 하면, 요 기역은 이제 A가 받는 힘의 최대값이고요. 그다음에 F는 A가 받는 힘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그 만류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A가 받는 힘이니까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항만 요 비례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기역일 때의 기역을 받을 때의 거리가 R이죠. 그래서 R 제곱분의 1 대 그다음 힘 F를 받을 때 거리가 가장 멀 때니까 A일 때죠.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A만 구하면 A만 R 형태로 구하면은 이제 기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인지.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A하고 R을 더하면 A 위성의 긴 지름이 장축의 길이가 되죠. 예. 그리고 R하고 B를 더하면은 B 위성의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케플러 3법칙으로부터 그 관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B를 먼저 구해볼게요. B를 왜 구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B는 힘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을 세웠냐면 8F하고 2F의 B를 구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B에 작용하는 힘인 8F하고 2F의 B는 8F 작용할 때 거리가 얼마예요? B가 가장 가까울 때죠. 그러면 거리가 B일 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EF가 작용할 때는 B의 거리가 가장 멀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얘가 이제 B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이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요래저래 요래하면 여러분이 암산이 더 빠르죠. 2분의 R이 됩니까? B가? 네. 맞죠? 네. 좌변이 4니까 B의 제곱은 4분의 R 제곱이 되죠. 그래서 B는 2분의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3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R과 B를 R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B의 이 장축의 길이는 R로 다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A의 장축의 길이는 R 더하기 A니까 요 둘의 관계를 주기로부터 구해내면 A를 R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플러 3법칙을 써볼게요. 케플러 3법칙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A의 주기는 2루트 2t라고 되어 있죠. 그죠? 2루트 2t의 제곱 나누기 B의 주기는 t죠. t의 제곱은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했습니다.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을 두 식을 쓰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눌 건데 그 단계를 그냥 생략하고 바로 적은 겁니다. 예. 그래서 주기의 제곱의 B는 장축의 길이의 세제곱의 B와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장반경을 써도 되는데 굳이 장반경을 쓰지 않고 긴 반지름을 쓰지 않고 긴 지름을 그대로 넣을게요. 네, 그대로 넣으면 A 같은 경우는 R 플러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R 플러스 B인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B인데요. B 대신에 여기 구했죠? 2분의 R. 그래서 그때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2분의 R의 3승. 뭐 한 건지 알겠습니까? A의 주기의 제곱은 A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B의 주기의 제곱은 B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똑같이 긴 반지름 대신에 그냥 긴 지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굳이 2분의 1을 넣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구할 수 있는 구조죠. 네, 요거에서 주기 t의 제곱이 날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R하고 A, 요거는 R로만 된 식이 됩니다. 예. 이거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2루트 2를 한번 보면요. 2루트 2를 지수로 나타내면 2의 2분의 3승이죠. 예, 2분의 3승이고 그럼 요 좌변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2의 3승이 되죠. 네, 2의 3승.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 나옵니다. 이게 좀 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럼 얘도 3승으로 묶여 있고요. 얘도 3승으로 묶여 있으니까 똑같이 3분의 1승을 하면 되죠. 좌변 우변끼리. 그럼 식이 간단하게 2는
2분의 3R분의 R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R 더하기 A는 얼마가 됩니까? R 더하기 A는 3R이 되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예, 2R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까먹고 있죠. A. 근데 A를 구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아까 그 기역과 F의 B가 결국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기역과 F의 B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A 대신에 이제 2R을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2R의 전체 제곱분의 1분의 R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얘는 R 제곱분의 1 곱하기 얼마 됩니까? 2R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복잡한 문제일수록요 암산을 하지 말고 손으로 푸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F분의 기역이 4니까 기역은 4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이 문제가 니은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안 구해지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다음 질량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질량은 이제 다 구했잖아요. 이게 EF니까 뭐 아무거나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굳이 거리가 다른 지점을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 P점을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P점을 놓고 P점에서 A가 받는 힘하고 B가 받는 힘을 비교해서 그 두 식을 통해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점에서 A가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A가 받는 최대값이니까 EF가 아니고 4F죠. 미안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식이 4F는 G의 R 제곱분의 중심에 있는 전체 질량 곱하기 A의 질량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P점에서 받는 힘은 B의 입장에서는 P점이 가장 먼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될 겁니다. EF가 되겠죠. 그래서 EF는 G의 R 제곱분의 M 곱하기 M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굳이 P점을 놓고 비교한 이유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해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좌변은 2가 되죠. 2가 되고 얘는 MA 나누기 M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는 2M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그래서 D가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 하나 할게요. 여기서 더 물어볼 수 있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주면 이거 여러분 많이 물어보는데 P점에서 A와 B의 속력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A가 더 빠르냐 B가 더 빠르냐 이거는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제일 기억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뉴턴이 대포 쏘는 사고 실험한 거 기억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대포를 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대포를 쏜다 생각하면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A가 더 빠르겠죠. 이해됩니까? 느낌이 옵니까?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대포를 쐈다라고 생각하면 A가 더 빠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근데 사실 가속도로 설명하는 버전이 있고요. 에너지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설명하면 이거 에너지로 설명하는 건 사실 근데 좀 얼버무리는 부분이 있는데 A하고 B의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궤도는 속도하고만 관계 있거든요. A하고 B의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위치가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같겠죠. 근데 궤도가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 궤도가 큰 쪽이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됩니다. 이 순간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여유가 될 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서 가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궤도가 큰 쪽이 속력이 좀 빨라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궤도가 큰 쪽이 속력은 빠르고 방향은 적게 바뀌고요. 궤도가 작은 쪽이 속력은 느린데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같습니다. 속도의 변화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건 혹시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혹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지점 거리가 같을 때 속력이 뭐가 더 빠른지. 궤도가 큰 게 빠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여기 탑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포 쏜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